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무기한 휴업 열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일 전면 휴업에 들어간 현대제철 포항 2공장. 한때 철강 제품을 실은 화물차가 줄을 이었지만 지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휴업 열흘째, 생산은 멈췄고 이미 지난해 말부터 포항 공장의 노동자 2,200여 명 가운데 약 10%가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 등으로 공장을 나갔습니다. 기한 없는 휴업에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 수비매가 즉각 중단하라, 즉각 중단하라, 노조는 회사가 지난해 말 이 공장 폐쇄 방침을 철회한 뒤 재가동만 기다리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휴업을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대제철이 포항 공장을 축소하는 반면 미국 제철소 건설을 위해 수조 원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지금 필요한 건 미래 먹거리라며 포항 공장에 대한 재투자를 촉구했습니다. 포항 공장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고용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동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새로운 먹거리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는 이번 사태는 포항 경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현대제철의 휴업 철회와 포항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이 환경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기업을 유지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현대제철에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재투자하는 것만이. 최근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로 우리나라 철강업체의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는 상황. 타개책을 찾지 못하는 철강 산업을 향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 지역도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불 피해 마을의 산사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요 며칠 내린 빗물에도 토사가 흘러내리는 곳이 덜어 나타났는데요. 주민들은 또 한 번 삶의 터전을 잃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지만 산비탈엔 여전히 까맣게 숯덩이가 된 나무가 가득합니다. 바로 아랫마을엔 불탄 주택 40여 채가 철거돼 사라졌고 화마를 비껴간 집들만 듬성듬성 남았습니다. 악몽 같은 산불이 지나간 지 석 달째. 마을 주민들은 이제 산사태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요 며칠 이따금씩 내린 비에도 벌써부터 집 뒤편으로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태 내려올까 그게 제일 걱정이지요. 이 산이 난기 살아있으면 산태가 안 나요. 근데 난기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버려가지고. 산불 피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임시주택 주변으로도 빗물이 차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계곡에 물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물이 막 도랑물 내려오더라고요. 장화도 없지. 그래가 신발 젖어가면서 나갔어요. 마을 계곡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계곡 안쪽으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새로운 물길까지 만들어져 산사태 방지를 위한 긴급 골마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집중호우 물에 의해 토석이나 나무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산사태 예방 시설입니다. 하루에 거주하는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북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인데 이번 대형 산불로 산사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산불 피해지의 경우 산사태 위험이 최대 200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림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비가 직접적으로 땅에 닿고 그다음에 토양을 잡고 있던 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그물 효과와 이제 말뚝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경북 지역은 오는 금요일쯤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마을 551곳에 대해 하루 50mm 이상, 누적 200mm 이상 비가 올 경우 마을 순찰대를 투입하고 즉각 주민 대피에 나서는 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에이펙 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에이펙 준비특위는 지역 시민사회와 학계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에이펙 관련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시민 참여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경주시와 에이펙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에이펙 정상회의가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 연안에서 올해 처음 냉수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6일 바다수온 관측 자료에 따르면 울진 온양 13.9도, 구룡포 하정 16.5도, 기장 13.8도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냉수대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수산양식 생물의 사육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년 전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꿨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추진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협약을 추진할 때 절차와 대표성 문제로 잡음이 많았는데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측 대표와 소상인 대표 간에 수십억 원이 오고 간 것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 1호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2년 10월 국무조정실장을 만난 뒤 의무휴업일 변경을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2달 뒤인 12월 대구 8개 구군수와 대형마트, 소상인 측 대표 등과 함께 의무휴업일 변경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국 3대 시장 가운데 하나인 서문시장과 대구에서 가장 큰 대구마트 유통협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대에 나서 협약 대표성 문제 등이 불거졌습니다. 서문시장이 대구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왜 내가 의논도 안 해보고 그래 서로 협약식을 열어가지고 그 휴무제를 바꿨다고 그런 식으로 보도상으로 우리는 듣고 알았지. 나라에서 인정된 법병단체인데 그것도 한 번에 협의 없이 시효하고 협약식을 한다 하는 건 저는 용납할 수도 없고. 당시 협약에 나선 단체는 대구 140여 개 전통시장 가운데 60여 곳이 가입한 전국 상인연합회 대구지회와 대구 동부, 중서부 슈퍼마켓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이 쉬 서명을 해준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의무휴업일 변경 협약 전인 2022년 12월 초 대형마트들이 회원으로 속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 4곳이 의무휴업일 변경에 노력하자며 돈을 주고받는 내용으로 협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체인스토어협회는 2023년 1월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에 10억 원을 건넸습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초 의무휴업일 평일 유지에 힘쓰자며 10억 원을 협약하고 올해 1월 돈을 또 주고받았습니다.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은 이 돈 일부를 회원사에 나눠줬는데 불투명하게 진행된다, 줄 세우기를 한다 등의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지 멋대로 야, 너 우리 대구시 상인연합회에 가입해. 이 전통시장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장단들의 모임 중에 지잘났다고 하는 사람 한 몇 사람이 그 돈 쓰고 자빠졌어. 돈을 받고 의무휴업일 변경에 동의해준 셈이라며 당시 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 기금을 의무휴무일 변경이 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전통시장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배신감도 좀 느낍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어떤 근거로 돈을 협약 당사자들에게 줬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은 받은 돈을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돈이 오간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며 시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0억 원의 자금 출처를 비롯해 자금 전달과 협약의 과정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의무휴업일 변경을 둘러싼 뒷거래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산업단지 가동률 하락과 건설수 급감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 TF를 출범했습니다. 현재 포항 구미 국가산단 가동률이 각각 76%, 65.6%로 떨어졌고 건설 수주액도 전년 대비 35% 감소한 상황입니다.
TF는 위기 대응, 인프라 확충, 제조업 재건 등 구조 개편 중심의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지역 책임의료기관 6개소와 함께 공공의료 현장 실습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 50여 명은 올해 방학 기간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 등 도내 6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배치돼 공공의료 현장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번 실습 프로그램은 외래 진료 및 임상 참여,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공공보건 활동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공공의료의 역할과 중요성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공무 국외 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공무 국외 출장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경북도의회는 공무 국외 출장을 추진할 경우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공무 국외 출장 제도 개선 TF를 통해 출장 절차 및 심사 기준을 엄격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외유성 출장이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국외 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 수행 인원 최소화 등 내실화한 출장 계획서를 수립해 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1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제10회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중일, 러시아 등 해외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동북아 미래 협력 모델을 주제로 포항의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과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이 포럼은 지난 10년간 포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동북아 도시 간 경제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승용차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